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은 없죠? 있나요? 얼굴 저 처음 보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그럼 기초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넘어갑시다. 자, 책 목차 보게 되면 목차 15페이지 1편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12문제 나오죠. 넘기면 16페이지 도시개발법 6문제, 1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18페이지 건축법 7문제, 19페이지 주택법 7문제, 20페이지 농지법 2문제, 이래서 40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목차 보게 되면 목차 지금 22페이지 봐도 되고, 그리고 노트 보게 되면 노트 4페이지인데 노트 4페이지 가기 전에 노트 3페이지 살짝 봅시다. 노트 3페이지 보면 3페이지만 보게 되면 맨 위에 4번 행정조직의 장책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부 장관이다. 그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부 장관이다. 잊어서는 안 되고, 밑에 이제 지방행정조직의 개충이 되어 있어서 지방행정조직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죠. 광역시 밑에는 군, 구가 있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 없고, 특별자치도 밑에도 기초가 없고, 도 밑에, 강원도 밑에는 원주시도 있고 행성군도 있어요. 시, 군이 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시, 군, 구를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도 밑에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도 밑에 있는 시가 인구 50만 미만 되면 그냥 시라고 50만 이상 되면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대도시가 없어요. 50만 이상 되는 시가 없으니까. 근데 경기도 가면 경기도는 대부분 대도시요.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대부분 다 대도시가 됩니다. 50만 이상이니까. 그래서 50만 이상 되는 시는 대도시다. 중요하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대도시시장 똑같은 말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를 보고 대도시라고. 대도시에는 구가 있는데 그 구는 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니까 공법 시간에는 구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 물론 농지법 가게 되면 한번 구라고 인정받는데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예 무시하고, 우리가 구, 공법에서 구 그럼 항상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를 뜻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참고해가지고 공법은 툭 하면 도시 말써요. 도시, 도시 그랬는데 도시가 어딘가 도시다.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을 도시라고 합니다. 자, 6번 권한제 해가지고 첫 번째 국장, 국장에서 국장은 장관입니다. 장관. 즉 장관은 국가를 뜻합니다. 국토부 장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가를 뜻하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고, 세 번째 시, 군,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고, 네 번째 보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는 광역이고 시군구는 기초인데 격이 다르게 지금 모였죠. 왜 이렇게 모였냐 그러면 이 지금 원래는 시군구 그래야 하는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원주시에서 건축허가는 누가 합니까? 하면 원주시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송파구청장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누가 하는가? 기초가 없어, 기초. 그런 거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해야 돼요.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시, 군, 구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보면 이제 시도 대도시죠. 또 뭐가 안 맞아요. 시도지사는 광역이고, 그래도 대도시는 기초 아닙니까? 기껏 해봤자 대도시 해봤자 도 밑에 있는 시니까 기초자치단체인데 왜 이렇게 모였냐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밑에 있지만 그 권한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보게 되면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하고 거의 레벨이 똑같아요. 도지사가 하는 걸 갖다가 대도시 시장은 거의 다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원주시장이 무슨 행위를 한다 그러면 항상 강원도지사 승낙받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성남시장, 수원시장은 도지사 찾아갑니까? 절대 안 찾아가요. 모든 거는 성남시장, 수원시장이 직접 한다고. 원주시장이나 성남시장이나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장인데 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대도시 시장이면 도지사가 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면 물론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는 맞지만 도지사 권한을 똑같이 누리고 있더라. 그래서 시도 대도시는 공법 시간을 거의 같은 레벨대 이렇게 봐줘야 돼요. 툭하면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은 거의 도지사 같은 레벨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6번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다. 공법 공부에서는 그게 가장 기초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알고 그거 안다는 전자에서 넘겨가지고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법이랍니다. 국가는 너무 기니까 줄여서 국토계획법을 하고 우리는 그것도 길어가지고 그냥 저는 편의상 국계법, 우리끼리는 국계법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 목차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국토계획법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이 총설에서 총설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이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계획이 이 순서가 시험이니까 순서 기억해야죠.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가 도시기본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기본계획이요.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거든가 도시가.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 다음에 군. 이게 도시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그럼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격도 도시고 범위도 도시고. 근데 군은 도시가 아니고 군은 뭡니까? 시골이죠, 시골.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여기서 계획을 만들면 도시라는 말을 쓰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에서 만들면 시골기본계획, 시골관리계획.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이 이 시골이라는 말 대신 뭐라 그냥 군. 그래서 도시 여기에다가 군기본계획. 여기에다 군기본계획. 읽을 때는 도시군기본계획 이러고 읽으면 엉터리라고 했어요. 도시군기본계획 읽지 말고 그냥 도시기본계획. 군자 빼고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는 뭐라고? 군에서는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고. 군민 안 나왔네요. 학원 안 다닌데? 애기 때문에. 군민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집에서 잘 들으세요, 집에서. 군민이니까. 여기는 이 사람. 그대는 뭐라고?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제대로 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문제가 돼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를 못하면 실무할 때 문제 되니까 반드시 구분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2장 계획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서 계획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순서가 좀 중요하겠죠. 먼저 여기서 계획이 나오고,
우리가 선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후개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구축 국토의 난개발이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국토계획법이 도입된 얘기였습니다. 이 법이 왜 나오는가? 난개발을 막겠다. 이제 개발을 배우게 되는데 개발에서는 우리 해야 될 내용이 뭔가? 첫 번째,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인가? 그래서 먼저 개발 행위에 대해 배우는데 이 개발은 게 뭐냐? 개발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규제할 거냐? 그게 개발이에요. 개발. 뭐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냐?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이냐? 개발 행위 배우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이런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입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 해가지고 자, 이 법의 끝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 도시 이런 제도 있고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가는 타인 토지 출입이다. 이런 제도도 있고 세 번째, 변명할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청문 이런 제도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3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개혁법 흐름이니까 국토개혁법 흐름은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이 우리 책 22페이지고요. 23페이지 보면 바로 1번 총칙에서 1번 법 제정 목적입니다. 근데 법 제정 목적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모든 법의 최고 이념은 그냥 공공복리 증진이다. 공공복리 증진 그러면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1번 행정계획 해가지고 행정계획에 1번 광역도시계획, 2번 도시계획, 3번이 아니고 다시 넘겼더니 1번 도시기본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종류가 있고 니은의 지구단위계획, 입지기재 최소구역계획, 그리고 국가계획인데 계획이 총 몇 개냐 그러면 자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계획,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일곱 번째 국가계획. 첫날 강의는 계획마죠. 계획마. 그러니까 오늘 용어는 이게 행정계획마. 용도, 지역 등, 그리고 3번 기반시설, 이 용어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넘겨보면 4번 기반시설 연동제, 그것은 그 다음 주에. 국계법이 3주에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니까 일단 오늘은 계획만 먼저, 용어 중에서 계획만 설명합니다.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설명하는데 그 용어는 우리 노트 5페이지 보고 5페이지에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5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합시다. 영어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 국토가 이렇게,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국토를 갖다가 이제 국토를 갖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사각으로 사각으로 표시해 놓고 자,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박스 하나가 전부 다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도시는 어디가 도시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도시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 여기 서울을 관련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시장, 여기 군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하나의 도시를 전국에서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되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의 도시에 대한 이게 1, 2년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여기서 장기다 그러면 법에는 몇 년이 없지만 우리는 몇 년 잡아줍니까 하면 20년 잡아 20년. 20년 단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이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 건가 궁금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도시기본계획 중요성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계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게 먼저 기본계획 공부해야 돼요. 기본계획 공부하고 그 도시에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디가 개발이 안 되고, 앞으로 도시에도 도로가 또 생긴다 그러면 어디에 도로가 생기고, 그런 내용들,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 어디가 개발이 많이 되는가 조금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 보면 다 나오니까, 기본계획 모르면 중계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만큼 기본계획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반드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책자가 별도로 없으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한 걸 모아가지고 책자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책자를 만들어. 기본계획 책자 만들고 도시계획 조례 이 두 개는 반드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 이 책자가 있어야 돼요. 시간 나게 되면, 다른 일 없고 시간 난다 그러면 기본계획 책 조례 틈나는 대로 계속 읽어가지고 그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다라는 걸 머릿속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 모르면 절대 중개하지 마라 이런 얘기니까, 기본계획은 반드시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기본계획 보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궁금하면 기본계획을 봐라 이 얘기고, 하나의 도시는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발전되는데, 도시가 발전되다 그러면 이런 데서 각종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의 도시가 문제가 생길 때 그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한다면 이렇게 둘 이상 되는 도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둘 이상 되는 묶어가지고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둘 이상 힘을 합해서 해결하면 쉽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둘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서 일단은 명칭을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 이 광역계획권에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장기적인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은 하나하나 도시 발전 방향, 광역은 둘 이상 도시 묶어서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거.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우리는 그냥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요. 광역도시계획 표현하고, 그리고 광역도시는 대상도시가 일단은 둘 이상 도시다. 둘 이상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하나 도시고,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 얘들은 방향만 제시합니다. 방향만 제시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결정을 하는,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한다라고 결정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둘 이상 도시고 하나의 도시니까 당연히 순서를 따지면 이 순서대로 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방향 제시하고, 기본계획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방향 제시하고, 이게 맨날 방향만 제시한다고 도시가 발전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 방향 제시한 걸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도시에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 이제 정착을 시키자. 위에서 방향 제시는 이거는 맨 말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할 것이다. 이것은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지, 실천. 그래서 실천 계획을 또 만드는데, 그 계획을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를 관리한다, 도시를 만든다, 꾸민다 이 얘기입니다. 군에서는 당연히 군관리계획. 여기도 대상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인데 이렇게 광역과 기본계획 방향 제시한다 그러면 관리계획 그대로 집행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얘들이 할 것이다 그러면 집행한다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고,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이 되니까 물어보면 기본계획이 방향을 잡고 관리계획이 집행을 해서 발전이 되니까 우리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둘을 묶으면 기본계획이 방향 잡고 관리계획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이게 되면은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해가지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둘을 더해서 우리는 도시를 만든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군에서는 군계획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란 계획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기본계획, 관리계획 둘을 더해서 도시계획을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광역과 기본계획 방향제시한 걸 집행한다는데 어떻게 집행할 거냐? 어떻게 집행? 이걸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내용도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는데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암기해야 되고 일단 이거만 씁시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1번은 뭐냐 그러면 용도, 지역 이거 두 번째 듣는 분들 암기돼 있어야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두 번째를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데 개발지원구역, 도시지원공구역, 시거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좀 더 6번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쓰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다 써도 괜찮고 6번에 써도 괜찮고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런 게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고 다섯 번째 5번이 지구단위 그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자. 그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신도시거든요.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이렇게 신도시 만들 지역,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할 지역 이런 지역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요. 그리고 이제 6번에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똑같이 글자를 갖다가 뒤에 계획임을 쓰거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거기를 개발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근데 2번이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에는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시거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거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도 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니요. 글자는 구역이지만 용도구역은 아니다는 거. 용도구역에 5가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6가지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인데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다가 어쩔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결론은 어쩌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관리계획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입니까?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이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다. 자꾸 이런 거 물어봐. 이런 게 기본계획이냐? 관리계획이냐? 당연히 관리계획. 여기까지 하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설명했고 도시계획 설명했고 도시기본계획 설명했고 도시관리계획 설명했고 이해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네, 지구단위계획 설명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지구단위계획이란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 도시를 개발하자.
도시를 개발할 때 하나의 도시 전부가 개발될 수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여기, 저기, 여기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웃기죠? 여기저기 그럼 웃기니까 여기 그 말 다시 뭐라고요? 무슨 지구, 단계지구. 여기 그 말 대신에 송도지구. 저기 그 말 대신에 청라지구. 여기 그 말 대신에 무슨 지구 아닙니까? 지구. 무슨 지구? 이 말 들어봤죠? 무슨 지구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할 거라고? 개발할 거라고. 개발된 데가 도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일부. 도시의 시험 잘 나와요. 도시의 일부입니다. 일부. 도시의 일부를 개발하지 전부 개발하냐. 일부를 개발할 때 개발하는 이 지역을 하나의 무엇을 단위로? 리 단위, 동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이게 아니죠. 하나의 지구 단위. 또 여기를 갖다가 무슨 지구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요. 무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딱 지정하고 여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으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게 뭐를 만드느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다. 그리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실무. 합격해가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 통해서 밑에 소공으로 몇 달 일하다가 밖에 나가서 중개해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성공할 수 없어요. 중개로 가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원주를 떠나서 다른 도시 가서 몇 달 좀 배워야 돼요. 원주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몇 달 배우고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좀 배우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중개를 하는데 여기 물건이 물건입니다. 물건. 중개 물건 하나 의뢰받았어요. 물건을 의뢰받았다. 팔든가 사든가 의뢰받았겠죠. 그러면 의뢰받은 물건을 팔려면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물건은 이래이래해서 좋은 거예요. 이래이래해서 안 좋은 거예요. 그 설명을 무슨 수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 땅에다가 우리가 학원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학원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여기가 학원이 있는데 학원을 의원으로 변경하려는데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다 학원을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내가 살게. 없다 그러면 안 살게. 그럼 있다 없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학원이 있어요. 학원을 갖다 이제 내놨어요. 안 돼도 내놨는데 다른 사람 와가지고 의원 할 자리 찾으려. 그럼 딱 이 위치인데 그러면 이 학원을 의원으로 변경할 수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할 것이고 없다 그러면 안 할 것이고 이런 설명을 어떻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장님이 해줍니까? 아니면 구선생이? 아니면 이혁 선생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어디서 한다고요? 전부 다 공법에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만큼 설명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좌우가 된다고. 합격은 원장님 시킨다 하고 합격이 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2개월 과정인데 2개월 과정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중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 다 설명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들을 때는 되게 좋아요. 들을 때는 되게 좋은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험에 나온 거는 하나도 설명 안 해주고 쓸데없는 설명만 다 해가지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한테 항의하겠죠? 뭐라고 항의하겠어요? 자, 공법 선생이 있으면 2번 다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 원장님은 저 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설명해 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단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 지구단위 계획 진행되면 모든 규제는 뭘 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지구단위 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밖에 나가면 이건 아니야. 밖에 나가면 지구단위 계획이 딱 지정됐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데냐 안 하는 데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는 데다.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정신사나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시험에 맞추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모든 규제는 뭘 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무조건 뭘 봐라? 지구단위 계획을 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안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설명 듣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들어가요? 실무교육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요. 자꾸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래도 저는 그나마 수업 시간에 다른 공법 선생보다는 그래도 제가 실무 얘기를 더 많이 해줘. 다른 선생보다는. 왜 그러는가? 제가 지금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많이 하는데 이 내용 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하냐?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교육은 반드시 듣고 수업 들을 때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수업 듣고 언제 또 다시 보겠냐 공법 선생을. 2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급하면 전화해. 급하면. 제가 어제 그제 전화 받았는데 그분은 8년 전에 만났습니다. 8년 전에. 8년 전에 만나고 전화번호는 있어요. 그때는 되게 친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개업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번호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8년 동안 전화번호 안 받고 계속 있다는 얘기요. 있는데 그분도 안 받고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오랜만에 무슨 일입니까? 웃으면서 이제 말하기가 멋쩍은 거예요. 아니 얘기하세요. 편하게 무슨 일인데 이래 가지고 보상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급하면 전화한다고. 2번 다시 안 볼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혼자서 만무밖에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볼 것 같지만 또 봐야 되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교육을 좀 받고 나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무해가지고 망해버리면 2번 다시 안 봐요. 이 업을 안 할 거니까. 안 망하면 계속 봐야 돼. 안 망하면. 또 안 망하려면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무교육 들어야 되고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면 모든 규제를 뭘 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언제? 10월 27일. 10월 28일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설명 방법이 바꾼다. 실문다가. 여기까지가 시험. 자, 그럼 이제 지구단위 설명했고, 결론 지구단위 뭡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 일부를 뭐 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지구단위. 개발, 지구단위. 개발, 지구단위. 등식. 개발, 이 말만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툭 튀어나와요. 그래야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은 이것은 5월 달쯤에 지금 해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으니까 제 판단이 맞으면 안 됩니다. 제 판단이 맞으면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5월 달에 딱 한 번만 해보자고.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은 영어잖아요. 영어하는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이 있다. 이것 말고는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영어에서는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 그 정도 말고. 그럼 영어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읽으면서 다시 봅시다. 23페이지. 1번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이제 이 얘기죠.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린다? 2 이상 도시. 원주 시내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무슨 버스? 시내버스. 원주에서 행성 왔다 갔다 그러면 또 시외버스 그러면 어디 가니까 시외버스 그러는데 시외버스 그 말하지 말고 광역버스. 2 이상 도시를 넘나들면 뭐라고? 광역. 그래서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2 이상 도시가 있어야만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앞전에 그런 얘기 했죠. 원래 인천은 뭐였는데요? 직할시였는데 인천 직할시라는 하나의 도시하고 옹진군, 강화구이라는 도시가 뭉쳐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인천 광역시가 됐다고. 대구도 직할시였는데 대구 직할시하고 달성군이라는 2개 도시가 뭉쳐서 뭐가 됐다고? 대구 광역시. 부산은 직할시인데 기장군이라는 도시 묶어가지고 광역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둘 이상 도시가 나와야 광역이 나옵니다. 광역. 그래서 일단은 광역 도시의 포인트는 광역 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문제 나오면 광역 계획권 이 말을 갖다 광역시 이라고 바꾸니까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 계획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도시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때 2번 도시군계획 이러면 안 되고 도시계획 군에서는 군계획.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가련해 광역시, 군은 도시다 아니다. 왜 아니다? 광역시가 도시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가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그러면 이제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그냥 하나의 도시 빠르게 가자고요. 하나의 도시 관할계획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줄 끊읍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그러면 두 가지가 툭툭 나야 돼요. 도시계획 그러면 광역시군 제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구분한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번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그건 또 하나의 도시죠. 하나의 도시 관할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 수립에 지침이 되는데 포인트는 자, 줄 긋지 말고 장기가 나오고 종합이 나오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 세 군데가 나오는데 함정은 줄 긋지 말으니까 함정은 도시관리계획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장기냐 단기냐 그거 안 물어봐요. 종합이냐 부문별 안 물어봐요. 단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냐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냐 무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다. 그 부분만 잘 잡고 쉽게 말해서 기본계획 밑에는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광역이 있습니까? 이 얘기요. 기본계획 밑에는 뭐가 있어요? 관리계획.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을 보고 만드는 것이지 광역이 기본계획 보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이 대략 뭘 보고 만들어야 돼요? 광역을 보고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함정이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관리계획. 도시 하나의 도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군 하나의 도시 개발정비 보전에 수립하는 다 읽지 말고 그냥 일정한 계획이다.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함정이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읽을 때 하나의 도시에 개발정비 보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앞전에 얘기했지? 잘한다고요? 열심히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가 보여줄게요. 열심히 하는 것은 자 2번 도시관리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개발정비 보호전에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 항목 계획을 말한다. 이것은 열심히 하는 것. 자, 잘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개발정비 보호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함정이 없는 것들은 대충 건너뛰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 종류가 아니고 내용. 첫 문제가 도시관리계획의 종류는 이러고 안 나오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그 내용은 전부 다 짠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이러고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1번이 용도, 지역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2번 용도 계획해 가지고 개발정교, 도시정공교, 시가조정교, 수산정보호교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념에 관한 게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게 5번 지구단위 계획 정비인가 지구단위 계획 6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앞에다도 6번 앞에다가 용도구역 써놨잖아요. 그것도 그래봤자 용도구역인데 왜 너는 6번에 따로 있냐 그러면 원래 없었거든요. 얘가 없었는데 얘를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만들고 얘는 한시적으로 5년만 쓰고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밑에다 좀 따로 빼놨어요. 한시를 쓰고 없어집니다. 2020년 1월 6일부로 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지구단위 계획 넘어가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내용 3번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그러면 25페이지 책 맨 밑에 기반시설이 자꾸 나오니까 대충 한번 읽고 가자고요. 기반시설은 1번 도로철도 항만공항 주차장, 2번 광장공원 녹지, 3번 유통업무, 수도, 전기, 가스, 방송통신, 공동구 등, 4번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5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6번 하수도 공동묘지 봉안시설, 7번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등 이런 게 기반시설.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갖춰놔야 될 시설. 특정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시설. 그런 시설이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알고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제 24페이지 박스 밑에 와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전부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일부 체크하고 일부 체크해놓고 그러면서 어디의 일부냐? 어디 일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여기 봐요. 도시계획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도시계획은 어디가 도시계획이에요? 이렇게 도시계획은 이게 도시계획인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어디에다 수립해요? 하나의 도시. 관리계획 어디다 수립해요? 하나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범위는 어디예요?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범위의 일부니까 뭐라고? 하나의 도시의 일부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 더 읽지 말고 다 읽으면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뭘 본다? 도시관리계획. 딱 그렇게만 읽는다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디귿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은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가서 뭐라고? 도시관리계획. 중간만 필요가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 3번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그러면 국가가 만들지. 국가가 어디 있대요? 그러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가 우리는 국가예요. 국가. 우리가 산을 관리하는 국가는 어디 있어요? 산림청이지. 그러면 산림청 대표는 누굽니까? 산림청장. 거기가 국가라고. 국토관리는 누구고?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바닷가는 해양수산부 장관.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거기가 전부 다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계획은 국가가 만든다. 중앙행정기관이 만든다. 그래서 국가가 중앙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이를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의 일정한 사항, 그게 내용,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결정해야 할 사항을 두 글자를 줄이면 뭐라고요? 내용이지, 내용.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다.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안 돼. 제외된 계획이다. 틀렸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된 계획이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배운 걸 종합해보면 맨 위에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순서를 따지면 눈치껏 무슨 계획? 국가계획. 그 밑에 무슨 계획 나오겠어요? 광역도시계획. 자, 국가계획, 다시. 맨 위에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있고, 그 밑에 무슨 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밑에 무슨 계획 있겠어요?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분돼요? 도시기본계획.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와야죠. 또 도시관리계획이 뭐가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까지는 순서가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이 순서를 암기가 아니고 이해해야지. 순서. 맨 위에 국가계획, 그 밑에 광역, 그 밑에 도시계획. 옆으로 가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리고 위니까 상위, 밑에니까 하위. 항상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합이란 말은 적합이란 말이거든요. 적합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위 계획을 볼 때는 상위 계획을 보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용이 다르면 상위 하위 내용이 다르면 그때는 뭐가 우선하냐?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면 하위 계획이 무효냐 유효냐? 그래도 하위 계획은 유효하다 그래야 돼요. 하위 계획은 유효하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위 계획을 만들 때는 상위 계획을 보면서 만드니까 항상 어찌해야 돼요? 부합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달라졌답니까? 그래서 뭐냐? 하위 계획을 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하위 계획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위 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상위 계획을 만들면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본대 안 본대요? 안 본대요. 그러다 보면 어쩐다고? 달라진다고. 그때는 누가 우선한다?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면 먼저 만들어 놓은 하위 계획이 무효냐? 무효 아니다고 하위 계획이 더 유효하다고. 근데 안 맞잖아요. 어찌해야 돼요? 하위 계획을 상위 계획에 맞게끔 변경을 해줘야지 이제. 변경을 해줘야지 먼저 수립된 하위 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요. 저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 내용이 뒤에 가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참 넘어갑니다. 뒤에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 자, 책 28페이지는 자 27페이지 맨 밑에 참고 X X입니다. X인데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책은 합격 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중개 사무소로. 여차하면 중개할 때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 의뢰인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이 법을 들이대야 된다. 이 법을 책 내야 된다고. 빨간색 X표 빡빡 쳐놓고 책 내면은 이 책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으니까 연필로 살짝. 28페이지 참고 X. 연필로 살짝. 29페이지 행정계 관계. 자, 봐요.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 설명합니다. 자, 1번 도시계획. 자, 얘가 먼저 도시계획. 얘가 먼저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 하나하나 도시에서 일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줄거볼래요?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토지에 거기다 줄 거라는 것은 토지를 건물로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나의 도시에서 원주라는 이 도시에서 여주는 여주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토지 이용 계획. 여기 개발해야지, 보존해야지. 뭔가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려면 이미 거기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다고, 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다고, 도시계획을 보고 만들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되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토지 이용계획, 개발계획, 보존계획을 만들 때는 도시계획에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이미 여기는 개발이 됩니다. 여기는 보존이 됩니다.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틀 안에서 계획을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그러면 모든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아닙니까? 전국 간단하게. 전국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 때는 도시계획에 맞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때 기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때 기준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도시계획.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국가계획입니다. 자, 국가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부합에 되며 이거죠. 광역도 밑에 있고 도시계획 밑에 있으니까 어쩌야 된다? 니들 어디에 맞춰야 된다? 국가계획에 맞춰야 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누가 우선한다?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 경우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 3번은 아주 잘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때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야 되고 이거죠. 기본계획 밑이니까 기본계획은 광역에 맞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 내용이 다르면 누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그 말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는데 나중에 광역이 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4번 부문별 계획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관할계획에 있는 시장, 군수, 가로 확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가야 돼요. 관할계획에 대해서 다른 법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 주택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줄 거 봐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줄 쫙 끊어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도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그 도시 발전에 대한 모든 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 발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 원주라는 도시 앞으로 인구는, 교통은, 주택은, 환경은, 교육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무슨 계획이라고요? 종합계획.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원주의 주택계획을 만든다. 주택계획은 부문별 계획이에요. 이런 부문별 계획을 만들려면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고 종합계획의 방향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부문별 계획을 만들라 이 얘기니까 부문별 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돼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 넘겨보면 참고. 그 참고가 합격 후에 중요합니다. 10월 28일. 10월 28일 써놓고 무슨 얘기냐. 아까 했어요. 자, 우리는 시는 시민들. 여기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죠. 국민이 안 나왔으니까. 시민들은 뭐란가?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도시계시설, 도시계시설사업, 또 도시계획조례. 도시. 군민들은 군기본계, 군관리계,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조례. 가장 결정타가 도시계획조례, 군계획조례 이게 문제 이게. 도시계획조례, 군계획조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자, 법령을 배우고 시험은 법령이에요. 시험은 법령. 왜? 법령은 전국적 효력이 똑같이 준다. 전국이 다 똑같이 쓴다. 근데 실무 들어가면 실무에서는 법령 플러스 실무는 뭘 써야 돼요? 조례. 조례는 어디서 만들었다? 지자체가 만든 법이니까 그 지자체만 쓰는 법. 그럼 우리가 서울특별시 조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가? 원주 시민들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몰라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서울만 쓰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법령만 나오고 그럼 법령만 배우고 앞으로 실무할 때는 법령 플러스 조례까지 같이 쓴다고. 근데 이 조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찾으려면 검색을 해서 쳐야 된다. 뭐라고 검색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검색을 하냐. 시민들은 뭐라고? 도시계획조례. 군민들은 뭐라고? 군계획조례. 그렇게 쳐야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고요. 4절 국토 용도 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크게 4개. 도, 관, 농, 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개? 16개. 관리지역은 3개. 농림 하나, 자연환경 하나. 총에서 몇 개요? 21. 이게 우리나라의 땅 종류죠. 땅 종류. 땅 종류는 21개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다음 주 가서 설명하고 거기 1번 동그라미 도관 농자 시험에 잘 나옵니까?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지. 기본 상식이만 잘 나오고 공법도 잘 나오지만 특히 어디 가면 잘 나와요? 학교론 가면 잘 나와요. 학교론 가서 자연환경 보전제 잘 봐 읽을 테니까 자연환경 보전제이란 27의 시험 문제, 학교는 27의 시험 문제. 자연환경 보전제이란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 소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를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지역이다. 다시 읽을게요. 자연환경 보전제란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 소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를 보호 육성에 필요한 지역이다. 옮기겠습니까? X.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가 우리 좀 무시한 거 아닙니까? 도, 관, 농자, 도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농자. 관농자는 뭐예요? 도시가 아니지.
근데 그걸 갖다 도시재간에 이러고 내면은 우리를 무시한 건데 있잖아요. 이겨서 나온다고 학교는 가서. 근데 1차만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시한 것이 아니고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차 공부하더라도 1차 공부하더라도 이론 공부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야 돼. 이론 공부할 때. 학교에서 이것저것 하니까. 공법에서 많이 나오면 학교로는 7문제 넘어간다니까. 무슨 수를 맞추냐, 무슨 수로. 용도, 지역, 지구가 중복이 돼야 안 돼요? 공법에서 용도, 지역, 지구는 지역과 지구가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지역, 기준은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열심히 배우면 학교에 가서 지역, 지구는 중첩이 된다, 안 된다? 뭐 중복이나 중첩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겹치냐, 안 겹치냐. 그런 게 학교를 가서 나온다,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완전 생 기초인데 그게 학교를 가게 되면 언제 결혼해서 그거 하고 있냐고 수요 공급해야지, 거기서는. 공법에서 배웠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1차, 지금 우리 1차 준비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1차만 준비하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동차 준비하죠.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죠. 그 사람 보면 부러워, 얄미워요? 부럽습니까? 얄미운 게 아니고. 야, 너도 다 해야지. 치사하게 너는 1차만 하고 나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힘들어지니까 너 결혼 가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2차 과목 한 번은 다 드려야 된다고. 가장 기본이지만 드려야 된다고. 옆에 이번 용도지역별 관리의무는 중개사 시험 나온 적이 없으면 간병사에서 딱 한 번 났어. 우리는 5월달에 한 번 읽기. 5월달에 한 번 쫙 읽어보면 다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야 정상이냐. 5월달에 한 번 쫙 읽어보고 괜히 읽었네.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야. 야, 이것도 어렵네. 이러면 안 되고. 그때쯤 가게 되면. 5절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X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4페이지 밑에 참고 행정조직의 체계 설명했고요. 영어 35페이지 설명했고 밑에 참고 영어 설명 그 내용들은 노트 몇 페이지 있냐 그러면 우리 노트 몇 페이지 있어요 그러면 노트 9페이지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노트 9페이지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잠시 쉬고 37페이지 과학력 도시계획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지우더라도 저 목차는 절대 지우지 마세요.